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48페이지 맞습니까? 꽃. (49페이지가) 예, 49페이지 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자, 이게 이제 형국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앞에 거 형설은 형국론 다 까묻다 안 까묻다. 답사를 다니면서 조금 한 게 있으니까 그래도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 자, 형국론의 이제 마지막이다. 꽃이다. 아무리 봐도 저거는 꽃 모양이다 이거죠. 그럼 꽃 모양은 제일 많은 게 연화예요. 그 다음 매화고요. 매화를 밑에다 쓸게요. 근데 연꽃은 어디 떨어져요? 물에 떨어져요. 그죠? 예, 그래서 연화, 물에 뜬다 이래가지고 연화 부수 얼마, 어떻게 쓰죠? 부자, 뜰부자. 아, 오랜만에 쓰니까네. 연화 부수형이다. 이래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화 도수형이다. 이런 말들을 좀 자주 씁니다. 연꽃같이 생긴 터가 물에 둥둥 떠 있는 것과 같은 터. 하회마을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연화 도수형이다. 연꽃이 시방이 무거워져 가지고 이제 물 앞에까지 뚝 힘들게 떨어진 것과 같은 터다. 이런 거 이제 통도사 극락암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화. 아, 오늘 한자 잘 써진다. 그래도 매자 이쁘잖아요, 그죠? 예. 매화는 물에서 피진 않죠. 그래서 매화가 땅에 떨어졌다 이거지. 매화 낙지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연화는 대체적으로 펑퍼짐하고요. 조금 낮고요. 털을 보면요. 도화는 약간 산이 볼록해요. 땅에 떨어졌는데. 그러면 나무에서 밑으로 떨어졌다. 예? 꽃들이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이제 떨어진 것 낙지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큰 산들이 나무로 보고, 큰 산들을 둘러쳐진 큰 산들을 나무로 보고 산줄기 하나가 싹 빠져나와서 혼자 이렇게 똑 떨어진 거, 이런 게 매화 낙지라는 뜻이에요. 예.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뭐 이화낙지도 있고요. 오얀니자 백꽃이죠. 이화낙지도 있고, 그 다음에 도화낙지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예. 연화 부수형, 연화 도수형, 매화 낙지형 정도만 알아도 풍수 보는 데는 그래 지장은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일단 쉬운 것부터 일단 꽃이 어찌 생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자, 꽃이다. 뭐 산 이름이 예를 들어서 이름이 이런 산도 있단 말입니다. 꽃봉산. 꽃봉우리산이다. 어딘가 보면 꽃봉우리산, 어디선가 보면은 어떤 한 산을 꽃봉우리산처럼 보였기 때문에 꽃봉산이라 이름한 거예요. 하회마을 뒷산처럼 이름 자체가 그냥 화산이에요. 예? 어디선가 보면 있다 이거지. 꽃 모양이. 근데 연화산 같은 경우에도 어디선가 보면 꽃 모양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 연화산은요, 부처님 큰 사찰 뒷산을 무조건 연화산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다. 꽃 모양이 없어도. 부처님하고 연꽃하고 이꼴 시켜가지고. 예. 그래도 어쨌든 한번 찾아보려고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꽃이 들어갔으면. 그 산을 하나 여기서도 찍고 여기서도 바라보고 여기서도 동서남북 한 바퀴를 딱 도로 돌면서 어디서 봐야지 연꽃처럼 생겼는가
찾아내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이미 화산이라고 나왔으므로 어디선가 보면 된대요. 근데 어디서 보면 돼요? 힌트. 야, 이 현국론 보는 힌트요. 사람들이 옛날부터 많이 다녔던 길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에? 이 뒤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안 다닌 길 쪽에서는 그 이름이 잘 안 붙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보다 보니까 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현국론을 찾으러 다닐 때 어떻게 해요? 도로 따라서 다니다 보면 잘 걸려요. 이거는 현국론 찾는 노하우예요. 어느 마을이 이쪽에 있다. 이 마을에서는 이 산이 가까이 있다면 마을에서는 잘 보이는 경우가 허다해요. 아무리 봐도 꽃산이기 때문에 계속 마을 사람들끼리 꽃산 하는 거라 자주 보니까. 그래서 마을이나 도로가 있었던 쪽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은 그 꽃 이름이 보인다 이거지. 봉황산이다. 봉황산이다. 그럼 어디선가 보면 봉황인데 동서남북 어디서 볼 거냐 이거지. 그러면은 이 도로를 따라다니면서 옛날 마을 하나를 기준으로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 쪽에서 어디선가 보면 봉황이 있다 이거. 저한테 자주 묻는 질문이 선생님 현국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포인트 어떻게 잡아 들어가요? 선생님이 카메라 들고 찍은 자리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방법을. 그게 뭐예요? 저거예요. 큰 거 공개했죠. 그거를 관산점이라 그러거든요. 어디서 그 산을 바라볼 것인가, 어디다 카메라 삼각대를 세우고 찍을 것인가. 그게 노하우 중에 50%는 거기에 걸려요. 부연 설명 안 해도 되죠? 내 죽기 전에 이거라도 좀 알려놓고 죽으야. 예? 행여 인터넷으로 후학들이 내 거 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라도 좀 쉽게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프로 구단. 야, 참 어느 분야의 프로 구단 최고의 경지까지 올랐잖아요. 예? 근데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정말 이 학문을 사랑했다면 이 프로 구단이 죽기 전에 해야 될 게 있다 이거지. 내보다 더 나은 제자를 키워라 이거지. 어떤 제자예요? 청출어람 할 수 있는 제자를 키워놓고 죽어야 이 학문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자기가 죽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옛날에는 책이었고요. 먼저 제자였죠. 자기가 직접 기르는 제자. 두 번째, 살아생전에 내랑 인연이 안 닿으면 책이라도 남겨서 시대를 건너뛰어서 그 제자가, 내 모르는 어떤 제자가 이 학문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책으로 남기는 방법이요. 요즘 20세기에 들어와 갖고는 뭐가 있다? 방송 자료. 내 프로 구단이란 소리는 아니지만 내 벌써 난가났죠. 예. 지금 제 방송 그 50회 시리즈 있잖아요. 8년 전에 찍은 거요.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좋아해요. 예. 그러세요? 예. 그래서 이것 중에 하나라도 안 해놓고 죽으면 나는 지가 아무리 실력이 프로 구단이라도 저는 뭐밖에 인정 못 한다? 니는 8단밖에 안 된다. 니는. 죽을 자격 없다. 이들. 그 학문을 진정코 니는 사랑 안 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안 남겨놓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예. 자기 가십거리 쓴 거 있잖아요. 에? 지 도사 같은 이야기 쓴 것들이요. 그런 거 빼고.
지구라치는 소리 좀 빼고 신비주의적인 말 빼고 정말 제자가 보면 감탄할 정도의 책을 써놓고 죽어라. 근데 제자가 스승을 만나는 거가 이야기 해준 적 있어요? 없죠. 제자가 스승을 만나기,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기 진짜 어렵습니다. 안 쉽습니다. 나 부산에 있으면서 전라도에 누가 기똥차게 잘한다. 그거 열심히 배우러 가기가 안 쉽단 말이야. 마음만 굴뚝 같을지 몰라도. 굴뚝 같으면 가야지. 경기도에 누가 있다 그러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쉽다 해서 그래요. 근데 스승은 이름이 있겠죠. 그죠? 근데 더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스승이 지보다 잘날 수 있는 제자 만나는 복은 더 만나기 어렵다. 자기의 40년 노하우, 30년 노하우를 5년 만에 빨아먹고 10년 만에 빨아먹고 나머지 30년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제자를 만나긴 더 어렵다 이 소리. 옛날에 잘나신 분들 많잖아요. 사주 쪽에는 도계 박재환 선생님이라든가 그죠? 이석영 선생님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제 그 재산쌤이라든가 풍수 쪽에는 지창용 선생님 이런 분들이 정말 프로 구단 실력들인데 그분들의 제자들이 지금 제대로 돼 있냐 이거지. 살아서 물려줄 수 있는 살아생전에 제자다운 제자를 못 만났다 이거지. 자기만한 사람은 못 받아 먹은 거예요. 줘도 못 먹나? 못 먹었어요. 삐안코 됐어요. 이게 진짜 더 어려워요. 줘도 못 먹으니까. 근데 풍수책을 글로 썼다. 사진도 제대로 전달될까 말까인데 풍수를 글로 썼다. 제가 한 번씩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청룡이 완연하라 책에 이래 써 있거든요. 청룡이 꿈틀거리를 완 구불구불하련. 제가 사진 보여줄 때 진영휴게소 에서 이렇게 생긴 사람 청룡 완연하다 했잖아요. 한눈으로 보면 제 뭔 말인지 알잖아. 좌측 산줄기가 왜 청룡이 붙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좌측 산줄기가 완연하다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저한테 배우러 옵니다. 이거 산 모양이 어떻게 생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이해 안 돼요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풍수에서는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은 산자산 서자서. 산은 산대로 놀고 글은 글대로 노는 거야. 따로 노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따로 국밥이라.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공부해서 좋은 점이 알게 모르게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면요. 책을 읽잖아요. 답사 같던 그 현장들이나 사진들이 떠올라요. 머릿속에. 그러면 된 거라. 책을 읽으면서도 산줄기가 안 떠오르면 그거는 내가 그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스승이 설명 안 해줬거나. 이해되죠? 네. 항상 풍수책을 읽으면서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사진으로 팍팍팍팍 계속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찍으신 사진, 제 사진 열심히 리바이벌해서 10번, 20번 보면서 자기 거 만들어야 돼. 명품들 사진들을. 그래야 다른 책을 읽을 때 술렁술렁 넘어간다니까 이해가 돼서. 사진 하나 없이 배운 팀들이요? 정말 힘들어요. 항상 사진기 들고 다니세요. 네. 자, 우리 그럼 꽃봉오리산 한번 보겠습니다. 꽃봉오리산. 이거 딱 보자마자 꽃봉오리 같이 딱 보이면 손 드세요. 불 다 꺼야 재밌지. 자, 전라남도 순천 송광사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찍었더니 요래 전각들이 이쁘다. 근데 이 가운데 게 대웅전이거든요. 대웅전의 기와가 좀 안 특이해요. 한 번 더 팔짝 지붕에 한 번 더 있는 팔짝 지붕을 만들어냈어요. 예. 그래서 기둥들도 다르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그 사진이 지금 될란가 모르겠는데
지붕도 이렇게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기둥도 오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요래 돼 있어요. 예, 기둥들도요. 특이하게 돼 있다. 예. 저렇게 복원한 지는 저 70 몇 년도에 복원했습니다. 예. 근데 몇 계절들은 특이하게도 대웅전이 가운데 있고 뺑 둘러서 사찰들이 만들어져 있죠. 예. 여기가 보조국사 진울 부도탑이에요. 산줄기가 무덤터로는 요거 하나 들어오고 양택터로는 이거 하나 들어오는데 뒤에까지도 사찰이 대웅전 뒤에 사찰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예. 뭐 불국사도 뒤에 있고 뭐 여러 개 또 서남사도 뒤에 있고는 한데 꼭 요 건물을 중심으로 뺑 둘러싼 것 같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건물을 중심으로 뺑 둘러쌌다. 자, 거기 대웅전에서 마당에서 제가 어디서 찍었느냐 하면 요 보조국사 진울탑 있죠? 부도탑이요. 부도탑에 올라가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거든요. 제가 서 있는 쪽으로요. 지금 이 사진 올라가서 찍은 산 쪽으로 딱 찍으니까 앞산이 요래 생겼어요. 꽃봉오리 산처럼 빈다 안 빈다?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 요것도 보이세요? 꼭 어떤 모양이에요? 꽃이 필렸고 잎들이 딱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똑같죠? 이거를 갖다가 꽃봉산 아니라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삭탈관직을 시키리라. 제자를 파문시키리라. 요게 아주 스탠다드한 쉬운 형입니다. 그럼 저렇게 꽃을 항상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꽃은 뭐예요? 암술과 수술이 있는 곳이에요. 생기가 돋는다 안 돋는다? 날생자. 생기가 돋는다 안 돋는다? 저런데 뭐 암술 수술이 있다고 야 바람 나겠네 이래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생동감이 있는 생기가 흐른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아예 그러니까는 뭐 좀 여자가 바람이 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예 산 자체가 여자 생식기처럼 생겼을 때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다라고 해석을 해요. 오케이? 어디로 별 좋은 소리는 아니니까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게요. 딱 생긴 모양이 그렇게 생겼을 때 안 가르쳐줘요. 나중에 이거 끄고 가르쳐줄게. 대신에 그 사진을 보여줄까요? 네. 네, 어디라고 말 안 할게. 예. 카메라는요, 저를 조금 비춰주시겠어요? 그래, 어디라고 모르지. 저거 보고 있으면 찾아 들어가는 걸 또 볼 거 아니야. 보인다 안 보인다 한 점. 그래 보인다 안 보인다. 천몇백 년 전부터 1500년 전부터 소문난 곳입니다. 네. 자, 끕니다. 좀 더 볼까요? 그래 보이세요? 보이셔요? 자, 카메라 저좀 비춰주시고요. 이렇게 데리고 갔더니 어떤 사장님이요. 어떤 사장님 이러고 있더라니까. 이해됐죠? 예. 자, 제가 좀 이 사진은 좀 야해서 굳이 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하회마을입니다. 참 하회마을 이야기 해줄 거 많죠? 제 사진 보니까. 여기가 이제 양진당이 있고 충효당이 있고 요 우리가 관광하러 다니는 데인데 이제 물줄기가 이렇게 도는 거 이제 몇 번 봐서 아시겠죠? 습관 들었어요. 요게 화산이라. 화산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산줄기가 들어오는데 옛날부터 넘어오는 도로가 이 도로예요. 옛날부터. 예? 그러면 이거 넘어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이게 꽃으로 어디선가 보였겠죠. 이쪽에서 화산이라고 불렸으면은 소문이 잘 안 났을 거예요. 안 보일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거리면서 꽃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왔다 갔다 거리면 꽃같이 찾아낼 수 있어요? 요 라인 따라다니다 보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노하우다, 그죠? 예. 근데 저는 어디서 찍었나? 옥연장에서 찍은 사진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서 이거 찍은 사진이요. 초반엔 좀 이해 안 되시겠지만요. 저게 왜 꽃인가 묻지 마요. 눈으로 익히세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자, 저게 꽃이야? 잘 모르겠는데. 꽃산으로 봤습니다. 그 화산에서 내려오는데 아까 그 조금 전 꽃 사진 있죠? 예? 요거랑 유사한 사진이 함량에 경상남도 함량에 연화산이 있어요. 네, 그 비슷한 것도 요 하나 보여드릴게. 요 사진이랑 그 사진이랑 비슷한가 안 한가 보라. 이 경상남도에. 함량에. 이거 17-1, 요 사진하고요. 요 옛날부터 꽃 연화산이라 했거든요. 요 사진하고, 아씨, 이러면 안 된다. 요 산하고, 이미지가 비슷한 게 드세요? 안 들면 말고. 자, 또 바뀝니다. 요산, 요산. 이미지가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산줄기 내려오다가 여기가 터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덤터. 이게 뒷산이고요. 요렇게 감싸고 요렇게 감싸서 딱 들어간 자리 요요. 딱 무덤 타기 딱 좋은 자리에 전설 같은 설화가 또 하나 거기 딱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게 보이세요? 볼록 소스인데? 여기서 이렇게 장풍 돌렸고 장풍 돌렸는데 내려오다 가운데 맥스가 내려오다가 볼록 소스인데 여기요. 예. 일종의 태식익육이라 여기. 요게 연화, 그래서 요건 연화산이고. 어디 갔어? 잠시만요. 이거 지우고. 그래서 이 연꽃책에서 한 줄기, 산줄기가 제가 어디서 찍은, 여기서 찍은 거예요, 여기서. 요 배철교 옆에 옥연장에서 이러고 찍었더니 아까 그 산이었거든요. 화산에서 이게 하나의 큰 나무 그루예요. 나무 그루라고 해서 그래서 한 줄기가 떨어져서 낙동강에 착 가라앉듯이 딱 떠올랐다 이게. 이렇게 솟으면 이게 매화예요. 근데 연꽃은 잎사귀가 평평한 것처럼 착 펴졌거든요. 그래서 나지막하게 생긴 이 연꽃이라. 애끼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물판 위에, 낙동강이 이렇게 크게 돌아가니까 꼭 물판 위에 떠 있는 것 같다 이거지. 연화, 부수, 형이 된다. 근데 여기는 또 다른 말로 다리미 형국이라는 말도 된다 안 된다. 옛날 대리미.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꼭 배 갑판처럼 생겼다 이거지. 주변이 물이 돼 있으니까 배 가려고 하는 배요. 배 갑판처럼 생겨서 평평하다 해가지고 행주형, 행할 행자에 배주자를 써서 이제 막 배가 출발하려고 하는 땅이다. 행주형이다. 그러니까는 배는 구멍이 나면 안 되므로 우물을 파선 안 된다 해서 하회마을엔 우물이 없다. 근데 연화부수형은 물이 필요해야 안 해요? 그럼 연화부수형은 연못을 만들거나 우물 파도 되거든요? 그러면 연화부수형을 따라서 우물 파야 돼요? 안 그러면 행주형이니까 떠나가는 배 형국이니까 우물을 파면 안 돼요? 어느 거예요? 나쁜 거는 안 생겨야지. 좋은 걸 못 얻어먹더라도 나쁜 건 안 생겨야지. 맞죠? 우리 인생살이가. 예. 조금 덜 먹고 덜 살더라도 아픈 걸 안 당해야지. 대꼬받고 심하게 살 필요 있다 없다? 근데 대꼬받고를 그거를 뭐라고 해요? 한국말로? 기흉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렇게. 통도사의 극락암입니다. 이 사진 언제 보여드렸냐면은 세형혈 태식익육 할 때, 세산, 형산, 혈자리 할 때 뒷산이 약함으로 주변의 산 기운을 막아보겠다고 대나무 심고 소나무 심었다고 하는 풍수 인테리어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요거 다리가 넘어가는 거 있죠? 요게 연못이거든요. 자, 연못을 왜 파놨을까요? 요 자리에 극락암이 딱 들어가 있어요. 요 센터에. 그래서 산줄기가 딱 내려왔는데 어떻게 여기서부터 완전히 비행 접시라 착 깔려가지고 꼭 물에 그냥 산줄기 하나가 툭 물에 떨어진 것처럼 이쪽이죠. 산줄기 하나가 이제 꽃 하나가 턱 하나 떨어졌는데 이게 납작하게 깔려서 연꽃이에요. 이게 불룩하게 솟았으면 그건 매화예요. 근데 이 정도 산 같은 경우에는 철푸덕하고 닿은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제 연화 도수형, 물에 이르렀다 이거지. 뜬 형이 있고 이르른 형이 있는데, 예, 시방이 무거워가지고 튼튼해가지고 시방이 무거워가지고 물에 이르른 것과 같다 해서 이걸 연화 도수형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은 굳이 구분 안 해도 된다. 연화 부수든 연화 도수든. 그래서 이 극락암에는 어떻게 연못을 만들어 놨대. 연꽃의 기운을 발복을 받겠다고. 급한 불 났을 때는 그래도 끌락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처마 밑으로 이미 불이 들어갔으면 안 꺼집니다. 불이. 남대문이 홀라당 타버린 이유도 이미 불길이 진압이 늦어서 불길이 처마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고운사라고요. 경북 안동의 바로 밑에 일찍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의성군에. 거기에 고운사인데 그 동네의 본사입니다. 근데 말사를 부석사를 갖고 있고 봉정사를 갖고 있어요. 말사 부석사 손님이 더 와글와글 하고요. 여기가 오히려 좀 조용한 편이에요. 근데 여긴 좀 물줄기가 조금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산이 잘생긴 산이 볼록볼록 이렇게 돌아요. 예? 꼭 꽃잎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은,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귀산, 부산. 우리가 꽃잎들을 보면은 꽃잎이 이제 막 벌어지려고 할 때 지금 저 형국이 뭐냐면 연화 반개형, 반만 열렸다 이거지. 막 필렸고 한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꽃잎, 어떤 털을 주변으로요,
꽃잎이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뺑 돌려 쓴 거예요. 꽃잎이 반만 막 피고 있는 거야. 이해되지? 예. 이게 연합 반경. 그리고 그거에 또 조금 더 많이 핀 것 같으면 그걸 뭐라 한다? 꽃의 씨방 속에 들어갔다 해서 이 씨방이 심장 중심이잖아요. 꽃의 중심에 들어갔다 화심형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옆에 또 보니 또 다른 쪽을 보니까 또 역시 둥글둥글둥글하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죠? 예, 이래 비주는데 모르면 안 되지. 요거는 절터 안에서 찾는 경우가 많아요. 화심형 같은 경우나 연합방개는. 보통 바깥에서 봉황 찾아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이건 안에서 찾는 경우도 많다. 그 다음 이제 꽃 종류 이 정도만 하면 되고요.